이번 예선으로 아직도 소름이 돋습니다. 아직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자 그대로 역사를 살고 있고 맥스 페르스타펜이 멋진 폴 포지션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이 예선 결과입니다. 맥스가 0.15 폴 포지션, 노리스가 두 번째, 피아스트리가 세 번째이며 나머지 선수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끝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월드 챔피언십입니다. 물론 맥스에게 축하를 해야 합니다. 그는 중고 타이어 세트를 사용해 Q2에 진출하는 등 놀라운 예선을 펼쳤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노리스를 제외한 선수들은 새로운 소프트 타이어로 기록을 내야 했고 노리스는 새로운 소프트 타이어로 진입했지만 이미 예선을 통과했기 때문에 기록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맥스는 자신이 몰고 있는 차를 고려했을 때 정말로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Q3에서 맥라렌보다 불과 0.2초 빠른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항상 아부다비는 맥라렌에게 유리한 서킷이라고 말해왔잖아요. 그래서 맥스에게 축하를, 그리고 압박을 잘 이겨내고 결국 두 번째로 마무리한 랜도 노리스에게도 축하를 보냅니다. 이 예선전에는 누가 랜도가 2위를 할 것이라고 말했겠습니까? 모두들 말했죠. 압박을 받을 거라고 했죠. 노리스가 조심해야 해요. 러셀도 있고 르클레르도 있고 피아스트리도 바로 근처에 있어서 앞설 수도 있습니다. Q1과 Q2에서도 니코 로즈버그와 카를로 반치니 역시 같은 말을 했습니다. 노리스가 압박을 받고 있으며 예전처럼 빠르게 달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의했습니다. 그러나 Q3에서 모든 이들의 예상을 깨고 두 번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랜도도 대단합니다. 이제 함께 해밀턴의 온보드를 분석하고 FP3에서 실수한 것과 벽에 부딪힌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무엇을 사용했는지 보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르클레르의 예선을 살펴보고 Q3에서 러셀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며 내일의 출발에 관한 여러 주제가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당연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의 비디오를 지원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응원 메시지와 댓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역사를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고 싶습니다. 누가 이번 월드 챔피언십을 우승할까요? 맥스가 이길지, 노리스가 이길지, 피아스트리가 이길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관점에서 내일의 출발이 어떻게 될지 알려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후에 머신러닝 시스템을 통해 내일의 경기를 시뮬레이션 할 것이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줄 로렌조라는 친구도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비디오를 시청해주세요. 이후에 작은 보너스와 매우 흥미로운 심층 분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싱가포르로 돌아가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노리스와 피아스트리 사이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함께 그 출발 장면을 다시 봅시다. 페르스타펜이 앞에 있었고 러셀이 첫 번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유명한 충돌이 있었고 이로 인해 맥라렌 내부에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노리스는 페르스타펜의 앞차도 건드렸고 피아스트리와의 충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맥라렌 내부에서 공개되지 않은 합의가 있었으며 노리스는 내부적으로 영향을 받았지만 공개적으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의 출발은 어떻게 될까요? 피아스트리가 노리스를 보호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경기를 하고 노리스가 팀 동료로 인해 피해를 입고 혼란에 빠질까요? 제 생각에 내일 출발 시 당연히 페르스타펜이 폴 포지션을 유지할 것이고 제 예측입니다. 그리고 페르스타펜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출발에 거리를 벌리며 자신의 경기를 하면서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개입하지 않고 승리를 노리거나 아니면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2016년으로 되돌려줍니다.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죠. 해밀턴이 로즈버그를 앞서게 하려고 경기에서 페이스를 일부러 늦췄던 그 순간을요. 그때는 메르세데스 내부의 경쟁이었지만 이 상황은 맥스 페르스타펜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페르스타펜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뒤에 혼란이 없으니 두 맥라렌이 서로 방해하지 않으면 내가 속도를 늦출 수 있을까? 우리는 페르스타펜이 직선 구간에서 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상황을 이용해 약간의 혼란을 뒤에 만들어 러셀과 르클레르가 두 맥라렌에 가까이 가도록 해 앞지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맥라렌은 어떻게 경기해야 할까요? 두 맥라렌은 출발 시 후방에서 누구도 러셀이나 르클레르도 지나치지 못하게 견고한 블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론상으로 맥라렌이 더 나은 리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피아스트리는 노리스와 맥라렌이 이 드라이버 챔피언십에서 우승하고자 한다면 노리스의 동맹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점에도 주의하세요. 제 생각에 피아스트리는
내일 팀플레이어로 경기를 하도록 맥라렌에게 설득될 것입니다. 더 이상 월드 챔피언십을 위해 경쟁하는 3명 중 하나가 아닌 노리스가 우승하도록 도울 사람일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봅시다. 여러분, 노리스에게 박수를 보냅시다. 정말 멋진 주행을 했고 압박을 잘 견냈습니다. 이런 것은 세계 챔피언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우승할 기회가 있고 오늘도 압박을 잘 관리하며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피아스트리는 3위였는데 그도 좋은 주행을 했습니다. 저는 피아스트리가 압박 관리나 리듬 면에서 노리스보다 잘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번 경우에는 노리스가 더 잘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랜도, 러셀의 팀 라디오를 같이 들어봅시다. 그가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페르스타펜 뒤에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의 랩에서는 제가 14, 그리고 17, 18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저에게 슬립스트림을 줄 겁니다. 페르스타펜은 이미 폴 포지션을 확보했기 때문에 필요 없었지만 사실 그렇긴 하지만 더 나아질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러셀은 맥스의 슬립스트림을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러셀은 마지막 코너에서 실수를 저질렀고 그래서 맥라렌을 위협할 만큼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러셀은 페르스타펜이 자신을 도와 맥라렌 앞에 설 수 있게 할 거라고 생각했으니 약간의 교활함이 있었던 거죠. 또한 알론소도 잘 보았습니다. 츠노다가 Q3 첫 시도에서 페르스타펜에게 슬립스트림을 제공한 것도 있었고 페르난도 알론소 본인도 맥스 페르스타펜에게 슬립스트림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드라이버들이 맥스를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어진 것을 보았는데 맥라렌 팀이 내일 팀으로서 협력할지 피아스트리와 노리스로 나뉜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질문이며 내일의 변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루이스 해밀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먼저 해밀턴이 FP3에서 저지른 실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루이스 해밀턴은 페르스타펜의 기록에 비해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섹터에서 0.1초 차이였으니 전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봅시다. 해밀턴이 코너에 진입하면서 뒷부분을 완전히 놓칩니다. 게다가 어제도 뒷부분을 놓치는 것을 보았지만 어제는 느린 코너였고 이번에는 해밀턴이 빠른 코너에서 놓쳤습니다. 거기서 ERS가 열려있고 DRS를 상당히 늦게 닿는 것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여기서 아직 열려있고 여기서 닫힙니다. 아마도 해밀턴이 DRS를 닿을 때 이 경우에는 후방과 전방의 공기역학적 하중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하여 뒷부분이 매우 불안정해졌습니다. 코너에 진입하면서 보통보다 이른 시점에 클리핑 포인트를 잡고 살짝 먼저 스치듯 지나가서 이것이 뒷부분을 잃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바닥에 범프가 있어 하중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도 보입니다. 지면 효과 차량에서 벤투리 채널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벼운 범프라도 즉시 느껴지며 특히 빠른 코너에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범프도 브레이크 부스터가 말하듯이 루이스를 궤도로 밀어내서 즉 바리케이드로 쏘아 올리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안타깝게도 루이스 해밀턴이 0.008초 차이로 16위로 떨어져 탈락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슬픈 장면입니다. Q1 예선에서 탈락한 해밀턴을 보는 것은 특히 공식 예선에서 3번째, 스프린트 예선을 포함하면 4번째 탈락이니 이는 해밀턴의 경력에서 연속 Q1 탈락이라는 최악의 결과입니다. 반대로 르클레르가 그의 자동차에서 미친 듯이 애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차량을 살리려는 노력으로 Q3까지 진출했으니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SF25로 5위까지 오른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르클레르의 반대 조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섹터입니다. 그가 계속해서 반대 조향을 하는 모습을 보세요. 출구에서의 온보드를 전부 봤는데 그는 계속해서 빠르고 신경질적인 조정을 합니다. 이런 조정 때문에 아부다비에서 해야 하는 것처럼 차를 부드럽고 깔끔하게 운전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제 생각에 맥라렌은 이번 예선에서 확실히 유리했으며 마지막 섹터에서도 리듬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섹터에서 차량의 최대 잠재력을 끌어내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제 역할을 했습니다. 압박을 잘 관리했고 그때는 4위였지만 이후 2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므로 노리스의 예선 성적에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결국 최종 결과가 말해주듯이 그는 2위에서 출발합니다. 마지막 랩에서 맥스 페르스타펜의 진정한 차이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슬립스트림 없이도 Q3에서 개선되어 폴 포지션을 차지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그는 자신의 자동차 뒷부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마법을 부린 것 같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여기에서도 어떻게 차를 훌륭하게 관리하는지 보세요. 정확하고 완벽하게 진입해서 벽 바로 가까이까지 갔지만 당연히 벽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고 출구에서 오버스티어를 완벽히 제어해 오버스티어가 전혀 없었습니다.
마지막 코너는 매우 어렵습니다. 마지막 코너는 많이 미끄러지고 선의 지점을 잘 조준하여 들어가는데 이렇게 선의 지점을 많이 앞당기면 출구에서 차가 흔들리고 오버스티어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탁 완벽해질 수 있는 입력을 줘서 여기서 맥스는 믿을 수 없는 랩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로렌조 마질리와 함께 있습니다. 이제 내일 경기 예측을 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로렌조는 정말 대단한 학생입니다. 베네토의 H파름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자신만의 풍동을 만들기도 하고 UCL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주실 텐데 우선 내일 경기에 대한 예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챔피언십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로 페르스타펜, 노리스, 피아스트리가 경합합니다. 이 세 드라이버 중에서 세계 챔피언십 우승 가능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로렌조? 네, 예상할 수 있듯이 노리스가 확실히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번 예선에서도 특히 노리스가 첫 번째 줄 두 번째 자리에서 출발하게 되면서 페르스타펜이 내일 경기에서 앞서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챔피언십에서도 우위를 점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부다비에서는 보통 첫 줄에서 출발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맞지만 특히 폴에서 시작한 경우 페르스타펜은 노리스가 4위를 해야 하는데 2차 자유 연습에서 보여준 속도에서 볼 수 있듯이 누구도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리스가 세계 챔피언십에서 우승할 확률이 78%입니다. 그랑프리 우승 확률이 아닙니다. 페르스타펜은 그랑프리 우승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예측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 챔피언십 우승 후보는 아니며 우승 확률은 단지 18%입니다. 반면에 피아스트리는 4%의 아주 낮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예선 결과 때문입니다. 그래도 3위는 나쁘지 않지만 경쟁자들이 점수면에서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예선 순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당신의 비율을 보기 전에 이미 노리스가 세계 챔피언십에서 우승할 확률이 80%라고 말했었고 결국 78%로 거의 확실하게 노리스의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물론 출발도 지켜봐야 하는데 항상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또한 피아스트리가 트랙에서 어떻게 싸울지, 노리스의 팀 동료로서 뒤에서 오는 사람들로부터 그를 보호할지 아니면 그도 세계 챔피언십을 위해 싸우기 위해 트랙에서 경쟁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피아스트리의 가능성은 정말 작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맥라렌도 알고 있을 것이며 제 생각에 제가 비디오에서도 말했듯이 피아스트리는 노리스와 경쟁하기보다는 팀 플레이어로서 더 많이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메르세데스와 페라리의 포디엄에 대한 두 번째 비율이 있는데 메르세데스와 페라리가 맥라렌보다 앞서 포디엄에 오를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요? 우선 페라리는 매우 작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로 르클레르가 러셀 뒤에서 출발하기 때문인데 러셀은 수비를 매우 잘하고 2차 자유연습에서 본대로 매우 경쟁력 있는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국 드라이버를 이기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도 출발 때나 전략을 차별화하는 것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페라리는 포디엄에 오를 확률이 17%입니다. 반면 메르세데스는 더 높은 25%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두 맥라렌이나 레드불 사이에 들어가거나 뛰어넘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건 기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2차 자유연습에서 보여준 속도와 최근 5년 동안 아부다비와 유사한 그랑프리에서의 성과가 있기 때문에 특히 페르스타펜과 레드불과 함께 이 두 팀이 성능과 경기면에서 앞서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예측은 어떻게 한 건가요? 당신이 준비한 머신러닝 모델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당신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15살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경주 결과를 예측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었군요. 예선 결과, 자유 연습 결과, 시즌 결과 등입니다. 우선 당신이 말해주세요. 경기 예측부터 시작하고 모델에 대해서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경주 예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페르스타펜, 노리스, 피아스트리는 예선과 같이 포디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리스가 페르스타펜보다 약간 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지만 지난 대회에서도 봤듯이 아부다비는 추월이 매우 제한적인 트랙입니다. 특히 두 개의 직선 구간 때문에 한 직선 구간 뒤에는 빠른 곡선이 이어지므로 추월 기회가 매우 적습니다. 게다가 페르스타펜도 나쁘지 않은 속도를 가지고 있어 그의 2위 자리를 견고하게 해줍니다. 노리스와 피아스트리는 그들의 속도 덕분에 쉽게 포디엄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안토널리와 해밀턴처럼 뒤에서 출발한 드라이버들도 이번에는 좀 더 높은 순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해밀턴은 15위, 안토널리는 13위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당연히 그들의 차가 예선에서의 성능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경기 초반 단계에서 위치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성과를 보여준 파일럿 중에는 확실히 보르톨레토와 아자르가 있습니다. 이 두 선수는 엄청난 페이스를 보여줬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선에서 몇 자리 정도는 떨어져야 합니다. 그들의 세팅과 레이스 페이스가 단일 랩에서 보여준 것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측을 위해 고려할 변수들은 FP3와 FP2에서의 결과입니다. DNF 비율, 즉 시즌 동안 파일럿이 완주하지 못한 횟수, 피트 스톱 순위, 두 번째 자유 연습에서 보여준 레이스 페이스, 아부다비와 유사한 서킷에서의 팀 성과, 이 경우 바쿠, 싱가포르, 커타 및 카타르 등이 있습니다. 카타르 전 5주간의 컨디션과 그리드에서의 위치가 있으며 이는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비율입니다. 그게 바로 가장 높은 수치예요. 로리, 너는 15살에 정말 부러움을 살만한 프로젝트를 했어. 그건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이야. 하지만 너는 다른 많은 프로젝트도 했지. 어떤 프로젝트가 가장 자랑스러워? 레이싱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왔어? 그리고 내가 한 다양한 경험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줘. 제가 가장 자랑스러운 프로젝트는 아마도 첫 번째입니다. 그 프로젝트가 제가 이해하게 해준 것은 젊은 저 같은 사람도 더 복잡한 프로젝트를 통해 정말로 믿는다면 포뮬러 1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논문 프로젝트로 풍동을 만들고 공기 흐름을 시각화하여 포뮬러 1 차량과 2020년 페라리 차량에서 공기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테스트하는 것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차는 아니었지만 이 주제와 공기역학적 개념을 잘 반영한 차였습니다. 또한 가장 최근의 프로젝트로 매우 자랑스러운 것은 2016년 포뮬러 1 차량을 1시 10분 비율로 처음부터 제작하고 DRS로 작동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CFD 소프트웨어로 컴퓨터에서 테스트하고 공기역학적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강조하며 이것이 제가 3D로 디자인한 나의 다양한 부품을 만드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UCL에서 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줄 수 있니? 물론입니다. 이번 여름에 저는 UCL에서 활동했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UCL은 영국에 있는 아주 명문 대학입니다. 올해 UCL에서 7월에 2주간의 인턴십을 했습니다. 이는 워킹 경험으로 아침에는 대학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토목공학과 항공공학과 같은 경연도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류의 공학이며 제가 이긴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열정적으로 임한 것들입니다. 항공역학 분야는 제 전공에 가장 흥미로웠고 우리가 항공기의 날개의 수직 단면인 에어포일을 설계하여 저항을 견디고 실속하지 않으며 가능한 한 높은 공격각 각도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성공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제 학생 시절 중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상으로 역사상 가장 성능이 뛰어난 메르세데스 V11 차량에서 일했던 진짜 포뮬러 1 엔지니어를 만나는 것이었기 때문이며 이 경험은 아마도 제가 이 몇 년간 가장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멋져요. 환상적인 경험이네요. 그렇다면 포뮬러 1에서 공학적으로 당신의 우상은 누구인가요? 여기에서 보듯이 제가 읽은 책을 통해 알 수 있는 제 우상은 에이드리안 유이입니다. 그를 중학교 3학년 논문에서도 언급했습니다. 저는 베텔 시대에 태어났지만 안타깝게도 그를 충분히 감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포뮬러 1의 천재가 팀의 성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년 아스턴 마틴은 여전히 제조업체 대회에서 경쟁할 수 있는 팀이 될 것이고 이는 단지 그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작은 모델로 시작한 이야기가 특히 저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제 미래의 경력에서도 많은 부분이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꿈은 포뮬러 1에서 직업을 쌓고 나중에 수석 엔지니어가 되어 차량 부서의 책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팀을 운영하고 포뮬러 1팀의 모든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팀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응원할게요. 로렌조. 그리고 당신의 경력이 아직 시작 단계인 점을 감안하면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 대화에 감사드리며 우리는 모든 주제를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내일의 예측과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당신의 연락처를 설명란에 남겨둘 테니 누군가가 당신에게 연락하고 싶어 할 경우를 대비해서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경기가 끝난 후 예측이 어떻게 되었는지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로렌조, 이 아름다운 기회를 믿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는 제가 해본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로 남을 것입니다. 아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메일로 저에게 연락을 주셨고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이 짧은 인터뷰를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당연히 당신처럼 많은 재능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그들은 포뮬러 1에도 많은 것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알게 해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재능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하지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많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며 이탈리아에서도 종종 평가받지 못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채널에서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항상 그렇듯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채널의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라스타에서 전해드린 모든 것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